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조금 늦었지만 그만큼 더 꼼꼼하게 SCHD 25년 3분기 배당금 발표를 기념해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전 올해 7월, 8월, 9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분배금을 통해 슈드의 이번 3분기 배당금을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겠다고 예상했었고, 그만큼 기대가 크지 않았기에 발표를 확인하고 3.5%나 상승했다는 점에 다소 놀랐습니다. 마이너스 성장까지 고려하고 있었던 저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슈드의 성과에 대해 주가는 어떻게 반영했는지 배당락이 있었던 5거래일간의 주가 변화를 살펴보면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움직였으며, 배당락을 고려하면 오히려 약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슈드의 3분기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2분기 대비 3분기 슈드 구성 종목의 비중 변화를 나타낸 자료로 어떤 종목이 잘 나가고 있고 또 어떤 종목이 이번엔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비중 변화가 미미한 종목은 색을 칠하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상승을 이룬 종목은 빨간색으로 배경을 채우고, 유의미한 하락이 있었던 종목들은 파란색으로 배경을 채웠습니다. 여기서 상승한 종목부터 따로 보면 총 9종목으로, 그 중에서도 에브비, 홈디포, 페스트날, 발레로, 포드가 두 자릿수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암제는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독특하게도 주가는 하락했음에도 구성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제 예상으로 슈드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고, 그로 인해 비중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승한 종목들의 섹터를 살펴보면 헬스케어, 산업재, 에너지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건 그동안 슈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포드가 두 자릿대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정책들이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정책들을 펼치면서 자동차 주요 수출국인 유럽과 한국, 일본의 관세라는 장벽이 세워지고, 자연스럽게 미국 기업인 포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올라오며 주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헬스케어도 같은 맥락으로 10월 1일부로 부여되는 의약품 관세 100%의 영향에 따라 미국 내 빅파마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며 그동안의 하락에서 반등할 수 있었고, 홈디포는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 매매가 조금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락한 종목은 어땠을까요? 총 8개의 종목이 유의미한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섹터를 보면 반도체, 헬스케어, 운송, 인적자원, 생필품, 리테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반도체 주식이 종목에 따라 조정이 왔다 판단되며, 헬스케어 섹터는 종목별 수혜 정도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점으로 운송, 인적자원, 생활용품, 리테일이 하락했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증시가 활황인 것과 다르게 실물 경기는 그리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4분기 관전 포인트로 금리 인하로 인해 민간 소비가 다시 살아난다면 슈드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들이 이후에도 하락 추세를 이어간다면 개인적으로는 더욱더 현금 확보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민간 소비가 좋지 않다는 건 결국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흥미있는 배당금 인상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슈드 구성 종목들의 25년 배당금 인상 현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번 3분기의 주요 종목 중 배당금 인상은 2개의 기업만 있었기에 다소 부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4분기는 어떨까요? 좀 더 기대할 만한 점이 총 6개의 기업이 인상을 확정했거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성비 중 1등인 에브비와 5등인 로키드 마틴은 4.76% 인상, 7등 버라이즌 1.88%, 12등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4.62%, 머크 5.19%, EOG 7.14%로 예상됩니다. 이 데이터를 해석하면 4분기의 배당금 성장은 3분기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에 상승한 종목뿐 아니라 1에서 3분기에 성장한 배당금이 4분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이를 증명하듯 슈드의 상장 이후 역대 배당금 발표 기록을 정리한 다음의 테이블을 보면 4분기는 평균 인상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최악을 가정했을 때 4분기에 배당금 인상이 없다 해도 최소값 4%의 상승은 확정되었고, 평균의 성장을 가정한다면
8.2%까지 열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3분기에 있었던 슈드 종목별 변화를 토대로 시장의 흐름과 25년도 배당금 예상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 지난 2분기 슈드 리뷰에서 제가 저렴하다고 판단했었던 3개의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직접 배당금을 통해 매수하는 배당금 재투자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의 저가 매수 전략은 통했을까요? 순서대로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환율 상승분을 제외한 성과입니다. 9월 27일 장 마감 기준 로키드 마틴은 총 2주 10.49%, 펩시는 5주 3.03%, GIS 11주 마이너스 3.77%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수령한 배당금 로키드 마틴 0.82%, 제너럴 밀스 0.63%, 펩시 0.55%로 이를 더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로키드 마틴 11%, 펩시 3.85%, 제너럴 밀스 마이너스 3.14%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3개의 종목을 골라 나쁘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 생각됩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올렸던 금리 인하 시기 투자 전략에서 언급했듯 나스닥만 달려가고 있는 시장에서 저는 버크셔를 매수했고 그 성과도 공유해 보겠습니다. 버크셔는 국내 계좌 배당금으로 매수했고 라이즈 버크셔 탑10을 100주 모았는데 총 8.67%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매수 타이밍이 좋았던 로키드 마틴을 제외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주었다 생각됩니다. 끝으로 요즘 나스닥이 워낙 강하게 오르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게 바로 포모, 즉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입니다. 저 역시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슈드의 성과가 다소 부진했던 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물가와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가격 전가로 이어가지 못해 성장이 지연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연입니다. 다시 말해 다음 도약을 위한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정리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이미 보유한 자산으로 충분히 수익을 내고 하락장이 오면 현금을 지켜낸 사람만이 더 좋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이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25년도 상승률이 거의 없었던 슈드를 팔아 이미 16%나 오른 나스닥으로 갈아타는 건 늦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꾸준히 배당금을 재투자하며 성장주가 하락하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보수적인 전략 속에서 기회를 기다리며 꾸준히 배당과 장기 투자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